요즘은 혼자 밥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어도, 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아 있어도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는 말도 요즘엔 꽤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말 안 해도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간 맞출 필요도 없고요. 편해졌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밥은 분명히 잘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마음은 왠지 허전한 느낌, 따뜻한데 또 따뜻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즐거이 밥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밥 한 끼가 그냥 끼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시간이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 우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사랑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방은 가족만 쓰는 방이 아니라 길 가다 들린 사람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해지기 전에 목적지에 못 도착한 사람이 있으면 하룻밤 묵고 가세요 하면서 자리를 내어드리곤 했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온 분이라면 이름부터 묻기보다 밥부터 챙겨드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거창한 상 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국에 밥 말아서 내어드리고, 장작불 조금 더 지펴서 방 덮이고 이불 한 채 펴드리는 것. 그게 그때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랬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는 숙소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잠깐 기대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은 더 커졌는데 쉬어갈 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는 집 앞에 누군가 서 계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 먼저 밥부터 차려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늘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서럽다. 그래서 따뜻한 국이랑 밥을 조용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지들도 많이 찾아오곤 했는데요, 나름의 예절을 지키곤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대청마루로 올라와 드시라고 해도 고개를 저으시고 마루 밑바닥에 앉아서 드시곤 말없이 길을 떠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리는 베푸는 쪽만 따뜻했던 게 아니라 받는 쪽도 스스로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밥상 위에는 음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와 마음도 함께 놓여 있었고, 그분들 인사 속에는 감사함이 조용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머님은 밥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아브라함 집 앞에 낯선 세 사람이 서 있었던 날입니다. 그들은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고 그냥 먼 길을 걷다 들린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물도 드리고 빵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좋은 재료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냥 간단한 간식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꽤 큰 대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대가 누군지 알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누구든 귀하게 대접하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 낯선 방문객들은 뜻밖의 말을 남깁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향한 다음 도시는 소돔이었고,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은 그 도시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대접이 조카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꿈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와
사시던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해마다 한두 번씩 거지들을 불러 거지잔치를 여셨다고 합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였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유언까지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거지잔치 한 번 더 해라. 장례날 마지막 잔치가 열렸고 산으로 상여를 옮길 때 그동안 밥 얻어먹었던 거지들이 서로 나서서 관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는 혀를 단신으로 남한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뿌려놓은 걸 제가 대신 거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차려준 밥상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준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함께 밥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고 혼자가 익숙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옛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을 그저 끼니로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귀하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접이라는 말이 큰 것을 주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도 어쩌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안부 묻기, 한 번 더 밥 한 번 각지 먹자 말하기, 한 번 더 자리를 내어주는 것. 작아 보여도 그 마음은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나눈 밥 한 끼가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던 시절의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남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